여러분,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가 폭등해서 시가총액 국내 3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정작 그 회사를 일궈온 한 축인 노조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미래 먹거리인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편파받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겁니다. 이것은 혁신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일자리의 저주입니까? 인류의 삶을 편하게 만들겠다던 로봇 아틀라스가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노사관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불평 한마디 없는 로봇, 그리고 단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는 노조. 이 팽팽한 평행선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현대차를 둘러싼 강철의 전쟁, 그 막전막후를 파헤쳐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노조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로봇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경쟁력일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 녀석은 단순히 걷는 기계가 아닙니다.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 힘이 세서 50kg의 무게를 번쩍번쩍 들고 복잡한 자동차 조립 공정을 단 하루면 학습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퇴근이 없습니다. 배터리 교체 시간만 빼면 24시간 내내 풀가동이죠. 현대차가 왜 이 로봇에 열광하는지 그 숫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현대차 생산직의 높은 연봉 다들 아시죠? 그런데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이 2억 원, 연간 유지비가 1,400만 원 수준입니다. 계산기 두드려보니 답이 나옵니다. 2년만 돌리면 투자비 뽑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공짜 노동력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선 신의 선물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이 완벽한 신입사원의 등장이 누군가에겐 사형선고처럼 들린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시장은 냉정합니다. 현대차 주가가 왜 올랐을까요? 단순히 차를 잘 팔아서? 아닙니다. 현대차가 제조업의 굴레를 벗고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한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른바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로봇이 사람 대신 위험한 일을 하고 오차없는 정밀도로 불량률을 제로로 만든다? 이것은 기업 가치를 수십 배 뻥튀기 할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자본가의 탐욕이라 규정합니다. 로봇이 이익 극대화의 도구로 쓰이면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몬다는 논리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죠.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이 로봇을 도입해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일 때 우리만 노사합의라는 쇠사슬에 묶여 멈춰서 있다면 그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대차 노조가 직면한 이 거대한 공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현대차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과감합니다. 2028년까지 3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범 도입이 아닙니다. 공장 전체의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3만 명의 사람 대신 3만 대의 로봇이 라인을 채운다면 우리가 알던 현대차 공장의 모습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노조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노사 합의 없이 들어올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노사관계 파탄을 원한다면 끝을 보여주겠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날렸죠.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앞에서 한국의 강성노조는 과연 방파제가 될까요? 아니면 모두를 침몰시키는 닻이 될까요? 이제 갈등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을 넘어 기술 대 인간의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고용 충격, 즉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로봇 도입을 기술 진보가 아닌 해고의 전조로 해석합니다. 과거 러다이트 운동, 즉 기계 파괴 운동의 21세기 버전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에서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로봇이 없으면 고용이 유지될까요?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로봇보다 더 무서운 폐업이라는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노조는 자본가들의 명분이라며 로봇 도입을 비난하지만 소비자는 더 싸고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노조의 주장이 과연 노동자 전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노조가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과 복지 비용을 따져보면 로봇의 가성비는 압도적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노조의 목소리 뒤편에는 숫자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프고 쉬어야 하고 때로는 파업도 하지만 로봇은 묵묵히 나사만 조입니다. 이 격차를 줄일 방법은 단 하나. 사람이 로봇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노조의 대응은 가치 창출이 아닌 봉쇄입니다. 합의 없이는 들어오지 마라. 이것은 혁신을 거부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화를 원하는 걸까요? 만약 현대차가 국내 공장을 포기하고 로봇 전용 공장을 해외에 짓기 시작한다면 그때 노조는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눈을 돌려 세계를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이미 옵티머스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로봇 기반의 제조 혁명에 사활을 걸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1초의 지체가 시장 점유율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냉혹한 글로벌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로봇을 들여오네 마네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대차만의 문제일까요? 삼성, LG, SK 등 대한민국의 모든 제조 대기업이 겪게 될 미래입니다. 노조의 경고대로 그 끝을 보여주는 파국이 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입니까? 아니면 국가 경쟁력의 침몰입니까? 이제 노동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몸을 쓰는 노동은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로봇을 관리하고 설계하며 창의적인 영역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고용 유지이자 발전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려는 태도는 결국 공멸을 불러올 뿐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오른 이유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이 아니라 로봇과 결합한 현대차가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저지에만 급급하다면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마부들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과연 노조 안에도 이런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합리적인 목소리가 존재할까요? 2028년은 멀지 않았습니다. 3만 대의 아틀라스가 현대차 공장을 누비느냐, 아니면 녹슨 기계들 사이로 노사 간의 삭막한 증오만 남느냐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조의 파탄의 끝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은 멈출 것입니다. 반대로 로봇을 도구 삼아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상생의 모델을 만든다면 현대차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로봇을 타고 미래로 가야 합니까? 자본가가 웃고 노동자가 우는 세상이 아니라 기술이 모두의 부를 키우는 세상을 만들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오늘 현대차의 로봇 갈등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기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 갈등의 핵심은 공포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결국 정치가 아닌 경제적 논리와 혁신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현대차 노조의 로봇 도입 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